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천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위 의장 성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영일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께서 어떠한 정책을 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저 앞으로는 어떤 정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당,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정당. 이 목표가 사실 이 네 가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구체적으로 공약을 보면 우리가 12가지 정책 거기에 나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축약하면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마지막으로 이 안보가 튼튼한 나라. 이 네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 대선 공약으로 가장 먼저 이제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저희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먼저 종교인 과세 폐지, 그다음에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폐지하는 거, 그다음에 간접세된 그 이중과세 부분을 폐지해서 물가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내용, 그리고 법인세를 OECD 국가 중에 최저로, OECD 국가 평균이 22.9%인데 대한민국은 27.5%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19% 이하로 저희들이 내린다는 이 공약을 내세웠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45%입니다.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20%로 고정시키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탈세하지도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을 안 해도 이 당연히 국가적인 이제 경제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소비가 진작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세금을 갉아먹는 이런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입니다. 이 부분을 전면 중단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보험 제도를 이용하게끔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세금은 지금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은 5,200만, 예. 독일은 8,300만의 인구인데 1.7배나 되는 1.8배나 되는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이 예산이 10조가 적습니다. 597조. 예. 대한민국은 이번에 107조인데 그럼에도 607조. 예, 607조요. 그래서 독일이 우리보다 10조가 적습니다. 근데 최근 또 발표는 추경 예산을 거기에 30조를 더 편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정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빨아먹는 정부로부터의 자유. 누구나 세금 당당하게 내고 적은 세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내걸고 있는 세금으로부터의 자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정부나 정치인들이 쫙쫙쫙 빨아먹은 다음에 자기들이 무상복지한다, 뭐 긴급 재난금이 뭐 50조 준다, 뭐 50조 준다고 하니까 저쪽은 50조 받고 50조 더 100조 이거 뭐 화투판에 고스톱판에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 판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50조 100조가 누구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요즘 이 애완견 내지는 이 반려견에 대한 뭐 지원 정책까지 다 나오는데 제발 사람 중심의 정치를 부르짖었으면 제발 개 중심의 정치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이 혈세 그만 부과하라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재난지원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강탈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약탈하는 거지 정부가. 약탈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많이 한다면 200만 원 지원해주면 그거 200만 원이 어떻습니까? 그달 임차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전염병 예방 주사 패스하는 거 이것만 막으면 전염병 예방 주사를 우리 하얀 고무신이라고 하죠. 그것만 풀어주면 자영업자들은 마음껏 영업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돈을 벌고 이걸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PPT를 좀 보시죠.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전염병 예방 주사 문제인데 이거 우리 다른 말로는 하얀 고무신이라고 합니다. 하얀 고무신을 즉 이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패스하고 이 하얀 고무신을 신지 않은 검정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은 가가에 못 들어가고 도대체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정말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거예요. 이 임산부들 맞을 수 있습니까? 임신한 이 신혼부부들, 임신한 임산부들은 그러면 시장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트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전형적인 의료사회주의인데 의료사회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근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게 국민들이 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돈을 쓸 자유를 뺏어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회주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뭐 종교의 자유, 이런 뭐 근로의 자유, 모든 자유를 지금 말살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노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민노총은 마음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데 민노총 집회할 때는 막지도 않죠. 그러나 다른 집회, 반정부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전염병을 이유로 해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의료사회주의에서는 의료를 가지고 그거 봐라 지금 굉장히 전염병이 창궐해서 위험한데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안 된다. 최근에는 뭐 델타에서
오로 시작된 오미크론이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더 뭐 확산이 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또 다시금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데 예, 예. 이 하얀 고무신 예.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으면 패스하고 하얀 고무신이라는 전염병 예방 주사를 안 맞으면 검정 고무신 신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구두 신은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이 전염병 예방 주사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예. 이런 국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뭐 어느 저 의사 선생님이 그 예방 주사 맞으라고 막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가 정작 자기는 1차 맞고 한 3개월 아파가지고 안 맞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난리가 YTN에 났습니다. 나왔던 예. 신모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도 2번 안 맞는 거야. 예. 한 번 맞고 아프니까 더 이상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YTN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은 전체 2번 맞아야 되고 다시 부스터 샷을 3차를 맞아야 됩니다. 주구장창 외치더니만 본인은 안 맞고 있는 거야. 왜? 전염병 아프니까. 예방 주사가 너무 아프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 전염병 예방 주사 하얀 고무신 신었다가 1,400명 정도가 사망했죠.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험한 걸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막아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지금 이 전염병이 자꾸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우선은 의사협회가 이 처음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 중국인 입국 금지를 7차례나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동무가 예. 대한민국에 올 거라고 예. 주구장창 쉬따꺼를 부르짖으면서 예. 쉬따꺼 부르짖으면서 이 정부가 중국인들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덕분에 중국인들이 이 전염병을 들고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렸죠. 예, 다 퍼뜨렸죠. 예. 그래서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는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 할 때 예, 예. 중국에서는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인을 금지시키지 못하는데 입국 금지 못 시키는데 되려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시켜서 아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가진단 키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이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대기해서 치료받게 하면 이건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 들어오면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보시면은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러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엊그저께 이제 신문을 봤더니 중국인이 이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한꺼번에 투표를 하면 예컨대 울산 직할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광역시 정도에서 얼마든지 단체장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예. 이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서 예. 특히 대한민국의 적성국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 자체도 예. 인정하지 않고 예. 비자를 연장시키든가 예. 이런 이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임시 비자 내지는 이거를 연장시키도록 하고 영주권을 아예 박탈하고 출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난민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난민 역시 예. 저희들이 그 한 2년 전에 예. 난민법에 대한 상당한 이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3년 동안 만약에 이제 상고까지 하게 되면 3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매월 4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직장도 알아봐줘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난민법에 이 난민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해서 난민 신청은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 없고 예.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예. 그러면 통역도 필요 없고 예, 예.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대사관에서 1차 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람만 예. 이제 우리가 난민 신청을 받고 나머지 행정소송도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예. 한국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결국 난민 신청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혈세를 빨아먹는 일은 예. 없도록 그 난민법을 대폭적으로 개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적성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난민 자격 신청 자체도 아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제일 네. 문제가 되는 게 이슬람 난민 같은 경우인데 네. 그러면 이슬람 국가들은 부자 나라가 많고 또 뭐 사막도 많고 하니까는 자기들 형제 뭐 나라니 형제들이니까 그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그 중동의 부유한 나라들이 맞습니다. 사막에다가 난민센터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사실 보내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예. 메카 순례객들을 위해서 에어컨이 나오는 텐트 시설이 초호화 텐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수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가 있는데 거기에 단 한 명 이슬람 난민들을 받지 않습니다. 아. UAE 아랍에미레이트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바레인, 카타르 굉장한 산유 부국들인데 이슬람 난민을 단 한 사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이슬람의 이제 헤지라 정책인데 예. 이 난민을 통한 이주를 통한 정복 전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슬람 난민은 이슬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이 난민 정책은 해당 국가의 자생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가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지원 정책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농업 기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서 그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고 실제로 지금 서유럽의 난민 정책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예. 뭐 사원도 지어 달라 뭐 할랄 푸드를 달라 예, 예.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 난민은 자기들이 서바이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간 사람들인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기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 사람들이 찬밥 더운 밥을 가린다고요? 그때 그건 난민이 아니지, 예, 그건. 예멘 난민들이 한번 왔었죠. 예, 제주도에. 예. 제주도에서 이제 양어장, 그다음에 이제 과수원, 예. 그다음에 어촌계에 이제 어로 작업에 그 사람들을 보냈더니 예. 싫다고 안 했습니다. 왜요? 힘든 일이라고. 자기들은 영어를 쓰니까 영어 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 땅에 왔다는데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난민이 예, 말이 아닌 안 거죠.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럼 이중국적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시겠네요. 예, 예. 대한민국의 이중 국적을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조선족들을 말하는데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중 국적을 가장 많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적성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그죠. 예, 중공은 적성국이기 때문에 적성국에 대한 이중 국적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예, 예.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국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중 국적을 인정했을 때에만 예. 대한민국의 안보와 예. 경제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외국인들 범죄가 지금 되게 심각한데 외국인 범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범죄를 지으면 바로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예. 출국 안 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난민 신청해 버리고 예, 예. 그래서 국내 불법 체류자 이제 발각되는 즉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만 그 출입국 관련 이 내용에 대해 불법 체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한 명 발각시킬 시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아, 경찰한테. 예, 경찰은 뭐 예.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의 인원으로는 저 국내 불법 체류자들을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경찰에 저 수사권을 넘겨서 예, 예.
발각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는 발각이 되고 그 불법 체류자들을 바로 이 행정청으로 전부 다 예. 이제 출국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예. 국내 불법 체류자 문제는 일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인들이 지금 110만 명이나 들어와 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재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 부동산을 한 3조 워치를 예. 샀다고 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중국인들은 해당 중국은행으로부터 예. 100% 대출을 받아서 우리 강남 노른자의 땅부터 노른자의 아파트들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국제법에 있어서는 통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주의라는 겁니다. 예. 상호주의는 해당 A국이 인정하는 만큼 B국에서 A 국민에 대해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국에서 B국 국민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 B국에서 A국 국민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공에 간 기업들 부동산 토지 소유권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 뺏기죠. 다 임차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50년. 예.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중국인들의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임차권을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해서 예. 50년 내로 전부 다 그 소유권을 박탈해서 예. 임차권은 갱신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소유권을 전부 다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서 적성국 국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뭐 기여하는 거 그런 게 없으면 대한민국과 경쟁 체제에 있는 모든 그 경제 관계에 예. 있다고 간주되면 바로 다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인들 110만 명이 나가게 되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예.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예. 현재는 이제 이 파키스탄이라든가 예. 아랍계 무슬림계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예. 그 사업자 등록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의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 최소한 100억 이상, 예. 10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용역 업체라든가 이런 예. 대한민국 국민이 서민들이 해왔던 업소에 영업에 그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51% 지분이 없으면 그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게끔 하는 예.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경제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허용하지도 않고 예. 기존에 있던 사업자 등록에는 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51%가 들어가야지만 예.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서민들이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침탈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당장 그 중국인 110만 명만 내보내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집이나 일자리가 나오니까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하지 않아도 일자리도 생기고 주택도 예.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예. 거주하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출국 명령을 내린 뒤에 한 달 내에 이걸 처분하지 않으면 예. 한 달 내에 처분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한테만 처분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는 게 공자학원이 중국의 스파이 기관이다. 예.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기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자학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공자학원도 마찬가지로 적성 국가의 예. 그러니까 준 정부기관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 중공 대사관만 있으면 되지. 예. 왜 적성 국가의 스파이 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의심되는 그 기관을 대한민국 대학에 퍼져서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예. 대한민국 대학가의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중정서를 막아버리거나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적성 국가의 어떤 스파이 행위들을 요구하게끔 한다고 한다면 이 적성 국가의 공자 학원 요거는 다 이 허가를 예. 전부 다 폐지하도록 하고 그 해당 재산은 전부 다 몰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 예. 사실상 뭐 중국은 제1도론선, 2도론선까지 끄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동해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자기들은 내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 봐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 예를 보면 예. 공자학원을 다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게 스파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 부분을 공자학원을 다 불허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 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하셨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예, 현재 여성가족부의 이 영어 명칭이 예, 만약에 이게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Ministry of Women and Family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근데 현재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즉 성평등 가족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글 명칭하고 영문 명칭이 다른데 저 여성가족부가 저 영문 명칭을 가지고 현재 성평등 정책을 대한민국의 온 나라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확산을 하고 성인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우리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금방 성평등이라 이야기, 예. 성평등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야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남성 여성 평등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36조 1항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 36조 1항입니다. 예. 그러나 양성평등이라고 할 때 평등은 법률도 양성평등정책기본법이 돼 있고 예.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을 말합니다. 예.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 즉 생물학적 성평등이 아니라 예. 사회적 성. 이 젠더에는 이 우리 페이스북에는 70가지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말고 남성, 여성, 중성도 있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예. 수술한 것도 있고 그게 다 평등하다는 예, 게 그다음에 성평등이라는 거죠.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 예. 이 사람도 성입니다. 예. 한 번은 남성이라 생각했다, 한 번은 여성이라 생각했다는 사람도 성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은 여성이라 생각했다, 한 번은 남성이라 생각해도 이게 다른 성입니다. 그거는 정신병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런 성적 정체, 성정체성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 인권위원회까지 대한민국의 이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이 부분은 분명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예.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예.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두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헌법에 기초한 헌법 36조 1항의 규정과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강요하는 여성가족부를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 그렇군요.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 좋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여성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예. 그리고 뭐 성범죄 관련은 뭐 성범죄 청소년 관련 문제는 경찰로 넘기든지 범죄 문제는 보건복지로- 수사기관에 넘기면 좋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저 19번 예.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 인권위원회로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시겠다는 거죠?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은 인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인권이라는 것은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예. 도덕성,
예. 근본성, 추월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무슬림 국가가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인정되는 권리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동성애가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됩니까? 아니죠.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도덕성이 인정돼야 되는 권리만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 도덕성. 예컨대 동성애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위를 가죠. 예. 예컨대 남성 간의 동성애는 학문 성교를 하게 됩니다. 예. 학문 성교를 하게 되는데 학문이 다 찢어지면서 결국 이제 변실금까지 발생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쾌락을 느낄지 몰라도 당사자의 건강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에이즈가 걸릴 수도 있고. 에이즈의 위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행위들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예컨대 때림으로써 쾌락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이걸 자기 권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덕성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본성.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되는 권리만이 인권인 겁니다. 예. 예컨대 우리 생명권. 사람이면 누구나 예컨대 동성애가 인정됩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그래서 근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경우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추월성이라는 거는 모든 권리에 규정되든 안 되든 이거는 인정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월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권인 겁니다. 예컨대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되든 안 되든지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인정되고 생명권을 치면은 어떤 권리보다도 우월한 권리인 거예요. 예. 근데 동성애가 이렇게 우월한 권리라고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성애 권리를 이게 대한민국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 정작 동성애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우리 북한에 납북된 예. 6명의 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뭐 김종욱 선교사부터 최충길 선교사부터 6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위해서 북한에 협조 공문을 보냈느냐, 그다음에 통일부에 확인을 했느냐,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 예, 예.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들 열심히 노력했다고 예. 말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달라. 예. 그 전에 거짓말 할까봐 우리가 통일부에 인권위가 질의한 적이 있었냐고 예.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질의를 했습니다. 아,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이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국민의 생명권, 가장 귀한 인권을 등한시하는 인권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해서 마땅하고 당연히 2천만 북한 동포들의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사례를 조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예, 예. 북한 인권위원회로 아. 그 기능을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인권위원회를 존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예. 법무부 인권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가권익위원회 예. 중복되는 기능은 전부 다 통폐합해서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북한 인권 말살 행위 내지는 북한 인권 탄압 행위 예. 여기에 대해 한정해서 조사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예. 그 범죄 행위들을 수사 내지 조사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한정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네.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중복되니까 예, 폐지를 법무부 하고 인권국하고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폐지하고 이제 예. 북한 인권 전문 기관으로 네네. 놔두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20번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조장 시 처벌, 21번 공공장소에서 낙태 조장 시 처벌.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예. 공공장소에서 이제 동성애를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옹호한다든가 그리고 이 법률적으로 현재 이제 그 성평등 이런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성정체성 이런 조항을 넣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차별금지법, 예, 예. 평등법 이런 예. 부분들
헌법 36조의 1항에 반하는 모든 법률들을 전부 다 일거에 예. 폐지를 해서 이 동성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예.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만약에 이거를 공공연하게 조장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예. 이 경범죄 처벌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하는 경우에 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국가에 결국은 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관련 법률들을 전부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낙태로 조장하면은 이게 저기 살인죄 그러니까 아동 살해죄에 준해서 처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했었는데 예. 그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처럼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효과가 계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다시 뭐 소를 제기해도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이걸 예. 뭐 쉽게 설명하면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예, 예.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입법을 통해서 낙태죄를 이제 조장하는 경우 그리고 예. 낙태죄를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이 법률을 다시 한번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뭡니까 의붓 예. 자녀를 살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붓 자녀를 살해한 경우가 있어서 뭐 많은 국민들 방송들이 뭐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막 난리를 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명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왜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의 생명이나 그리고 태아의 생명이나 동일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시금 신설하고 예.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예. 우리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낙태를 이렇게 자제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임신부터 1년간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예. 이게 지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임신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도 뭐 세 자녀의 아버지인데 뭐 아들 둘 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많은 생활비, 자녀들의 양육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한번 태어나면 뭐 상당한 금액을 뭐 20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200만 원 한번 애가 태어나면서 200만 원 달랑 받고 나서 애를 낳을 부모들은 이 없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예. 예컨대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장려 지원금은 40조가 책정돼 있습니다. 매년. 매년 예. 예산에.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34조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40조 원을 직접 예. 부모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인구의 27만 명만 현재 예. 신생아가 매년 27만 명입니다. 30만 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30만 명에게 저 40조 원을 나눠주게 되면 매달 1,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달 1,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씩 지급하면 5년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연 40조 원 저출산 예산을 공무원이나 기관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아, 현찰로 쏴주신다는 현찰로 거죠? 쏘아주면 여러분 매달 200만 원씩 부모에게 이 저출산 예산을 지급하면 둘이 나면 매달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보건복지부 저출산 예산 40조 중에서 간접 지원 그러니까 뭐 고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유치원 증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거의 한 42.7% 정도인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현찰로 200만 원씩 예. 그 부모한테 쏴주면 부모님들이 알아서 예, 맞습니다. 다른 저출산 다른 항목 다 빼고 현찰로 지급해야 됩니다. 현찰로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늦둥이 나게 됩니다. 늦둥이. 그러면 저기 그 계산을 해보니까 40조 약 40조 원을 200만 원씩 1년간 예. 지급을 하니까 167만 4천여 명이 태어나네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 34조 원인데요.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걸 지급하게 되면 30만 명으로 12개월로 나누면 940만 원이 매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월 2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75조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35조 원 정도 하고 저기 저출산 예산 40조하고 하면 한 75조 되는데 이거 두 개를 월 200만 원씩 현찰로 쏴주면은 약 한 300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성인지 예산과 그리고 저출산 예산을 합치면 74조 정도 되는데요. 14조 75조 되죠. 예, 74조 원을 30만 명으로 나눠서 다시 1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2,05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여러분, 매달 2천만 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세금을 이 기관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공무원과 일반적인 기관들이 다 나눠서 도둑질해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저귀를 사준다. 뭐 분유를 사서 나눠준다 하면은 기저귀를 사서 사는 공무원 생겨야지. 나눠주는 생기고, 공무원 생겨야지. 뭐 분유 사는 공무원. 네. 그러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일자리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산모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공무원들 일자리 늘어나고 공무원 인건비 나가고 공무원 연금 나가고. 맞습니다. 야, 그럼 이때까지 공무원, 정치인, 자칭 전문가들이 국민 혈세를 나눠 먹었네요. 예, 진짜. 나눠 먹으면 만약에 연 75조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30만 명에게 매달 200만 원씩 10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10살까지 매달 200만 원씩 우리 아동 한 명당 지원해 준다고 해 보십시오. 예. 3명 나면 매달 600만 원 나면 맞벌이 하겠습니까? 그죠. 맞벌이 안 합니다. 맞벌이 안 하고 다 3명씩 낳게 되고 대한민국의 인구는 1억 가는 거 순간이겠네. 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0년만 저 정책을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함께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지금 우리 뭐 저기 좌파 정당이나 우리 좌파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골목 상권이 죽은 것이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으니까 떡볶이 가게도 5개 있던 게 1개만 남고 4개 없어지고 문방구도 5개 있던 게 뭐 4개가 없어지고 뭐 각종 학원, 산부인과, 장난감 가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는 맞습니다. 골목 상권이 죽었는데 저거를 직접 돈을 우리 저 임산부들한테 200만 원씩 쏴주면은 그러면 애를 많이 놓고 애를 많이 놓으면은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1년에 그 성인지 예산과 저출산 예산을 합쳐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아까 300만 명이 예. 1년 동안 300만 신생아 수가 생기게 되면 골목 상권 죽이고 싶어도 그 아이들에게 팔아야 될 학용품 가게, 떡볶이 가게, 제과점, 학원, 산부인과, 장난감 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대기업이 개입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들을 소비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폐업을 하게 된 건데 그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늘 하던 식으로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떼어 불 떼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예, 둥지 떼어 불 떼고 예, 일석삼조까지 예. 우리가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얻게 되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부강하고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만일 지금 이런 예. 정책들을 그 예. 자칭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그 대선 캠프에서 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의 뭐 보수 정당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는 이렇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죠, 예. 그리고 명확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예. 뭐 이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보수의 정신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 10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이러한 가치들을 과연 국민의힘이 인정하고 있는지, 예. 생명을 정말 존중하는지, 낙태와 관련해서 보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 페미니스트 신모 예. 여사를 입당시켰다가 탈당하는 여사가 아니고요. 그 양입니다. 양. 뭐 여사라고 저는 칭해주고 있습니다. 예. 입당시켰다가 탈당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과연 그게 정당한 정상적인 어떤 이런 남녀의 어떤 평등을 주장하는 헌법상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이 정책을 보고 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수 정당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의 마음은 저희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보수 뭐 야권 통합을 하라 마라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세금 안 걷고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고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공약으로 받아간다면은 그러면은 국민혁명당이 이게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보수는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큰 정부를 원치 않는 겁니다. 큰 정부가, 큰 중앙 집권제 정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재산권도 박탈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게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명목으로 100조, 500조 얘기하지 않습니까? 150조, 100조 뭐. 이거는 누구 걸 통해서요? 세금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한 겁니다. 이 세금을. 이 부분을 보면 과연 이 보수인지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그 국민의힘하고 국민혁명당이 뭐 대선 후보 통합하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보니까 그 대선 후보가 공약이 없어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공약을 만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것 같은데, 아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사람이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다. 그러면 포퓰리즘밖에 그 정책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약을 그대로 들고 가서 저희들은 가져가도 좋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에서 우리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보수 후보 단일화 할 필요도 없이 국민혁명당은 없어지겠죠. 흡수 통합되겠죠. 페미니스트를 이제 그 정당에 굉장한 이런 중책을 맡기는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는 극단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헌법상의 양성평등 그걸 철저히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병역을 통한 우리 국방에 참여하는 것, 국방이라는 성스러운 이 국방 정책에, 국방 의무에 참여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일종의 특권. 남성에게만 그 특권을 주지 않고 여성에게도 병역 혜택 주면서 같이 참여하게끔 여성의 동등한 병역 혜택을 주면 되는 겁니다. 병역 복무를 같이 허용하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괜히 페미니스트를 입당시켜서 페미니스트의 눈치만 보면 이거는 뭐 보수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세금 다 이렇게 이렇게 면제해주고 종부세 다 폐지하고 등등등 다 폐지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 예방 주사 강제 접종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면은
이거 그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면서 국민혁명당한테 자꾸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보수를 분열시킨 적 없습니다. 분열시킬 의도도 없고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하고 예. 참 보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적 연대와 얼마든지 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뭐 긴 시간 네. 뭐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국민혁명당의 지향점이 뭡니까?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생명을 살리게 되면 나라를 살리게 되고 세상을 살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효과, 그러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약도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안보가 튼튼한 나라로 가는 이 세부적인 공약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런 여론들이 많이 퍼지면요. 예. 그 대한민국의 이 흐름, 큰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